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자, 저희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기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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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데이터 분석과 글쓰기를 좋아하는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데이터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정기 후원해주시는 귀동량님, 묻는 아이 27님, 눈나님, 최승범님 감사합니다. 데이터릭 원래 저랬어? 데이터릭을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릭은 데이터 분야 관련 소식을 다양한 관련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데이터릭4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박 박사가 지금 수화 같은 걸 하면서 감사의 표현을 막 전하고 있는데 쳐다보면 내 의식의 흐름이 막 끊기는 느낌이어가지고 갑자기 망가지죠. 굉장히 막 혼란스러웠어. 그래서 저는 애써 안 봐요. 아니 애써가 아니에요. 그 팀장은 아예 보질 않아. 보면 내가 너무 흔들려서 안 봐. 저는 그 주로 방송 청취할 때 이제 팟캐스트로 많이 들으니까 이거 처음 보겠구나. 저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기괴한 장면입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잔망스러운 박 박사의 몸짓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뭐 근데 할 때마다 김 팀장이랑 앨리스가 계속 뭐라고 해줬어요. 뭐 하는 거냐고. 네. 그렇군요. 네네네. 아무튼 잘 봤고요. 저희 그래서 저는 무반응하기로 한 겁니다. 무반응이요? 반응해주면 그거 자체가 보상이 될까봐. 보상 없이도 기계니까 잘하잖아요. 근데 자가 학습을 하더라고. 자가 학습이 아니지. 셀프 모티베이션이 잘 돼 있. 그러니까 강화 학습. 자가 동기부여가 굉장히 잘 돼 있죠. 네. 그래요. 맘대로 해. 네, 뭐 대단하네요. 네. 자, 우리 근황 한번 들어볼까요? 박 박사는 어떻게 지냈나요? 근데 지금 근황 시작하기 전에 너무 천상계에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김 팀장님이요? 지금 곧 있으면 성부를 하세요, 저분이. 아니 4대 성서 작성하시더니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약간 좀 발이 공중에 약간 떠 있습니다 지금. 세인트 레벨로 올라가셔가지고 저희랑은 레벨로가 다른 그죠. 네, 이러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라 조명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요 이거 세팅을. 저번에는 너무 어두워서 뭐 가부키 한 것처럼 나오더니 이번에는. 그러니까 어제 우리 녹화했잖아요. 그 조명이 너무 이상해서 제가 유튜브를 막 찾아봤어요. 조명 세팅 강의들을 몇 개. 네. 근데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더라고. 조명에 대해서? 조명에 대해서? 네. 일단은 제가 집에 형광등을 계속 켜놓고 있었어요. 그죠? 일단 형광등을 끄고 시작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조명 세팅할 때는. 맞아요. 형광등 켜놨는데? 아니 근데 저거는 앞에 조명이 없잖아요. 그렇지. 앞에 있어요. 저 앞에 조명 여기 있어요. 있어요? 그러네. 링조명 있네. 지금 보니까. 원형 이제 있네. 네네네. 그래서 그냥 형광등을 끄고 했더니만은 이렇게 밝아지기는 했는데 너무 밝아. 아직 적정한 정도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 그러면 까만 방에 조명만 켜져 있는 상태에서 암흑의 해커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암흑의 해커. 저도 지금 약간 세인트까지는 아니지만 준 세인트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이 더 좋아. 배경이 약간 어두워지고 얼굴이 더 입체적이잖아요. 배경을 너무 어둡게 했네. 잠깐만요. 아무튼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 세팅 공부하고 있어요. 네, 하여튼 뭐 그 사운드에 이어서 이제 조명까지 김 팀장 나중에 ENG 카메라 산다에 난 한 표입니다 진짜로. 지미집. 참고 있어요. 안 그래도 DSLR을 달고 싶은데 그러려면 세팅을 너무 해야 되잖아요. 참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구나. 저는 방의 조명이 그 밝기 조절이 되는 애예요. 네, 그래서 천장 조명이 좀 낮춰갖고 지금 조절한 거고 김 팀장도 아마
앞에 조명 말고 백그라운드 조명을 켜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네, 백 조명을 켜면은 이 윤곽선이 좀 입체적으로 산대요. 예, 예. 그래서 그걸 별이 3점 조명, 거의 다 공부하고 있네. 그거를 3점 조명이라고 하거든요. 맞아. 네. 중심 조명이 있고 옆에서 그림자를 없애주는 조명이 있고 맞아. 뒤에다가 하나 놓는 게 저의 입체감을 살리는 조명이 있는데 거기까진 못하겠고. 저기 그 유튜브로 보시는 청취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은 김 팀장한테 작작하라고 댓글 좀 남겨주세요. 이게 순전히 근데- 자기만족이잖아요. 이게 아무도 그리고- 신경 쓰지 않는. 맞아요. 그리고 그 말하고 나니까 느껴졌어. 지금 완전 어두운 데서 앞에 불만 켜놓고 있는 느낌이 확 드네요. 그쵸. 예, 그리고 제가 지금 가상 배경 해놓고 또 뒤를 일부러 날려서 어둡게 예. 훨씬 그게 더 더 강조됐어. 더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어. 그런. 네. 가상 배경의 빛의 느낌과 김 팀장의 빛의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더 천상계. 그래서 예전에 박 박사랑 이거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냥 빨리 메타버스로 들어가서 방송했으면 좋겠다. 맞아. 예. 이거 세팅하는데 너무 에너지 많이 든다. 그런 그것도 생각 방법이네요. 들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에 얼마 전에 그 메타에서 나온 기술을 보니까 우리 이 카메라로 사진을 좀 찍으면 메타버스에 그냥 나랑 똑같이 생긴 캐릭터를 아바타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사람과 구별이 안 될 정도의 해상도로. 그래서 그게 데모로 나와 있는 거를 봤는데 그게 좀 일반화되면 이런 세팅하느라 애쓸 필요도 없는 세상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카메라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되는 거니까 당신이 없어도 돼요. 김 팀장이 굳이 필요하지 않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그럼 안 네, 될 것 근황 잘 들었고요. 예. 네, 근황 잘 들었고요. 박 박사는 어떻게 지냈나요? 네, 요즘 정신없이 보내고 있어갖고 조금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아직 방송에서 지금 제가 있는 회사나 뭐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공유를 못했는데 그게 아슬아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좀 회사 상황이 안 좋아가 항상 되면 왜 그래? 한번 좀 공유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 아슬아슬한 상황 중에 일어난 일들이 되게 다양한 경험인 것 같아서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 방송거리가 한번 쌓이고 있군. 뭐 그렇기도 해요. 그리고 그냥 네. 잡담거리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전에 한번 그 멜트라고 서비스의 데이터 지표들을 수집 분석할 때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의 프레임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시계열 데이터이기도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시계열 데이터와 그 분석 혹은 그걸 예측하는 모델링 이런 거에 지금 계속 관심 갖고 보고 있는데 시계열 데이터를 내가 보다니 같은 생각이 자꾸 들면서 한번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박 박사가. 그죠? 이 시계열 데이터 좀 전문으로 하시는 분 있으시면 좋겠다 이 생각 지금 들고 있긴 합니다. 그래갖고 한번 모셔서 제가 자문을 구하든 아니면 제가 공부를 해갖고 방송 콘텐츠를 만들든 곧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아요. 저는 지난 방송으로 복귀를 해서 그래서 왼쪽 위를 차지하기로 마음 먹고 결정한 겁니까? 이거 내가 올린 거 아닌데요? 왼쪽 위가 그 진행자란 뜻입니다. 그래 누가 올렸어? 날. 그래요? 제가 올렸어요. 지가 올려놓고. 잘했어. 잘 먹였어. 네, 냠냠 잘 먹었고요. 박 박사가 진행자를 매겨줘가지고 이제 진행을 맡게 될 거고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물 열전이라든지 HR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께 많이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과 더불어 그렇고요. 지난번 방송 때 제가 파이썬 너무 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결국 접었습니다. 파이썬으로 접고 하다가 진짜? 갑자기? 아니 너무 순식간에? 환경 설정하는데 너무 에러가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그냥 알로 했어요. 네. 네. 알로 분석했는데 또 결과가 좀 이상하게 나와서 김 팀장한테 코드 보여줬다가 혼났어. 전 처리를 제대로 해놓고 코드를 돌려야지 이러면서. 결국에는 미래의 나를 생각하지 않고 빨리 하기 위해 전 처리를 생각했다가 뒤에 가서 고생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었죠. 당연히 전처리 코드는 결과물까지 다 만들고 다시 그 다음부터 시작이잖아요. 최종 결과물 코드 만드는 거는 여러 가지 1단계쯤 되니까 한 턴 더 가야지 이제.
뭐, 그죠. 이제 네. 계속 최종 결과물을 보면서 네. 앞에 중간 것들을 계속 고쳐야 되니까. 김 네. 팀장도 참 그래요. 본인도 맨날 삽질하면서 삽질하는 나를 보면 견딜 수가 없나 봐. 아니 조과장이랑 제가 교육을 많이 같이 했잖아요. 네. 조과장이 교육을 운영만 하고 제 교육을 들은 적이 없어. 근데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내 교육을 들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제대로 된 적이 근데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 자리에 있기는 굉장히 많은 횟수이지 않나요? 엄청 많죠. 엄청 많죠. 대한민국에서 단 제일 한 번도 안 많을걸? 들었다. 김 팀장의 수업을 들은 학습 시간 1위가 부동의 저일 겁니다. 부동 1위. 네, 근데- 앞에서 한 번도 듣지 않는 대표 1위. 네. 근데 뭐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맞아요. 제가 하는 지금처럼 농담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거. 농담 지금처럼 막지에서 자기- 웃어주고 막. 자기가 쓰면서 닥쳐봐야 그때 이제 맞아요. 그때 그렇게 얘기했지 싶죠. 맞아요. 네. 네. 네, 그리고 같은 그때 실수를 한 서너 번 네. 해봐야 그 다음부터 이제 안 하죠. 그리고 그때 교육 운영할 때는 이제 교육 운영에 신경 쓰느라고 제가 학습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어렵죠. 해요. 저는 안 김 팀장 들리지, 최고 맞아요. 독학할 때 학습을 많이 했죠. 김 팀장. 그렇겠네. 맞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저의 어떤 커리어, 이직기, 이런 것들을 지난 방송 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 방송 때, 조 과장이 한 2, 3년 새 회사를 3번 옮기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가, 그는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직을 했지만 어떤 실패를 경험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들려드렸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네. 사람이 하는 말들을 너무 계속 믿어오면서 네, 그렇죠. 뒤통수와 배신을 당하며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지. 그리고 내가- 드디어 네. 세 번째, 네 번째쯤 돼서야 이걸 네. 봐야지. 이거는 거짓말이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바로 그거입니다. 네.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직장에서 옮기기 전 바로 전 직장에서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과거에도 저랑 조금 친분이 있던 분께 연락이 와서 그분이 임원분이셨는데 지금 본인의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회사다. 해서 한번 와보지 않겠냐 이렇게 그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 회사에서 인사전략 업무를 하고 있다고 소개를 드렸는데 인사전략 업무를 하다가 아무래도 내가 인사 관리나 인사전략 업무는 나한테 딱 핏하진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리고 HR 애널리틱스를 하기에도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하기에는 너무 바빠, 너무 중요한 일이 많아, 할 여력이 없다. 네. 그래서 그 포지션을 내가 스스로 만들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이런 프로젝트만 좀 담당을 하고 있다가 그 제안을 받고 한 2, 3주 고민했어요. 2, 3주 고민하다가 결국은 지금 있는 회사로 오게 됐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직을 하는 데는 이제 연주이 짱이다 이런 얘기 한 거죠? 제안을 받긴 했지만 공식적인 채용 절차는 다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채용 절차를 거치면서 와 내가 왜 한다고 했지 약간 그런 너무 빡빡하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유난히 빡빡했어요? 유난히 빡빡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길고 길고 긴 건 맞을 것 같아. 길고 좀 그런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어느 회사냐 하면 뭐 그룹 조직이기는 한데 박박사가 옛날에 있었던 회사랑 같은 그룹이에요. 네, 그래서 네네. 그 회사에 대한 소개도 간단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HR 데이터 분석의 업무를 하고 있어요. HR 데이터 분석이 기본이 되는 업무를 하고 있고 HR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종의 서비스까지 담당하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편하게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있는 회사는 측정에 매우 관심이 많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HR 액션을 할 때 예를 들면 평가 보상도 그렇고 뭔가 승진도 그렇고 여러 가지 HR 액션을 할 때 데이터를 오래전부터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사용했던 회사예요. 그래서 이미 선도적인 프랙티스가 굉장히 많은 회사예요. 그리고 임원분들 포함 동료들도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임원분이랑 제가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보통 우리가 토픽 모델링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해석해서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임원분들한테는. 그죠. 네, 머신러닝의 어떤 개념을 이야기해도 토픽 모델링을 이야기해도 TF-IDF가 어쩌고 이야기를 해도 다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되게 쉽지 않은 기회인데.
좋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상사가 너무 많이 하면 좀 뭐랄까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뻥을 못 쳐요. 그러니까 스리슬쩍 넘어갈 수 없고 챌린징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날카로운 그래서 질문도 많이 하실 거고 어, 부담될 수도 있겠네. 이 데이터로는 뭐 머신러닝으로 뭐 이렇게는 안 되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니까 저도 이제 난감할 때가 많죠. 그래서 뭐 근데 저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분석가에게는 좋은 환경이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음. 그게 대화가 안 되는,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일을 하는 것과 그게 뭐 티키타카가 돼서 그리고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다 그거에 대한 다른 내용이 저한테 공유가 되고 경험치가 공유되고 그것 때문에 저도 다른 얘기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때 생기는 시너지나 강점은 여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행의 속도가 달라지잖아요. 그쵸. 그 컨텍스트나 배경 지식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있는 사람들끼리 대화할 때 다음 스텝을 가는 데 있어서 편리성이 확실히 나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 과장이 뭐 힘든 건 힘든 거고 근데 어쨌든 정신적으로 신날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스테이터스가 회사가 어디까지 와 있냐면 데이터를 안 쓰고 그 컨텍스트나 정무적인 판단만 하는 때에서 데이터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데이터만 보던 때에서 이제 데이터와 정무적인 판단을 같이 하면서 요리조리 좋은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이 스테이터스까지 왔어요, 회사가. 정반합이네, 드디어, 정반합. 드디어 정반합에 왔네. 사장님도 데이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할 때 예를 들면 아직까지 여러 회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해달라고 했을 때 왜 데이터를 갖고 왔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회사도 많잖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이제 데이터를 보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지금 있는 내 회사는 생각은 이 데이터와 달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 그치. 있지. 근데 여기는 데이터로 보고하는 게 기본인 곳이에요. 그래서 되게 좋은 환경이다. 그리고 되게 자율성이 높은 회사거든요. 이제 박 박사도 같은 이제 계열사였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내가 일하고 싶은 걸 내가 직접 디자인해서 내가 그 일을 수행하는 데에 익숙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입들이 오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회사 전체적으로 뭐 경력직이 절반 이상 훨씬 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네네네. 되게 독특한 회사예요. 우선 공채 채용을 없앤 지 꽤 됐어요. 신입 공채 채용을 없앤 지. 대규모 공채를 없앤 지 꽤 됐고 신입 채용은 거의 없고 대부분 경력직이고 경력직들은 대부분 자기가 일을 알아서 하잖아요. 근데 그냥 알아서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제가 처음 입사해서 들었던 질문이 임원분한테 들었던 질문이 자 이제 들어왔으니까 웰컴. 데이터 분석을 네가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뭘 하고 싶니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되게 신기했어요. 보통은 이런 일을 네가 해야 돼라고 주셔야 될 텐데 자 이제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싶니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그 조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는데 뭘 분석하고 싶다는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내 찾아라.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불친절한 회사죠. 어떻게 보면 되게 자유로운 회사인 거고. 어디 잘하나 보자 이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 보자 이런 거 아니고? 그런 눈으로 보는 시선들도 분명히 있겠죠. 분명히 있을 텐데. 어쨌든 굉장히 자유롭다는 거는 일일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가르쳐주지 않다는 거니까 어떤 사람이 느끼기에는 왜 이렇게 나한테 먼저 안 알려주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확실히 그런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뭔가 다른 사람들이랑 일할 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랑 함께 일할 때 생기는 태스크들이나 목표나 뭐 이런 것들을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마음 깊이 그 목표나 일에 공감하지 않으면 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저도 약간 그런 타입이라서 저는 반대로 시키는 일을 주면 왜 그거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거 하는 거 맞아요? 라고 따지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기 되게 좋은 사람은 아니야. 근데 이제 반대로 알아요. 저한테 알아. 김 팀장이 알고 있는 같이 일하기 좋지 않은 사람이랑은 맥락이 다를 텐데 아무튼 네. 뭐 아무튼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시키는 거대로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능력인데 이제 회사 상황이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키는 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기대하는 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제공하는 환경의 성격이 좀 다르다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데이터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원하면 언제든지 데이터를 얻어서 그걸 분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예전부터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차곡차곡 잘 쌓아놓는 회사예요. 어허. 네, 그런 것들을 되게 선도적으로 국내에선 많이 해왔던 회사여서 뭐 배부른 소리처럼 뭐 담당 임원분이 데이터를 너무 잘 알고 일이 너무 많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네, 아주 분석하는 사람, 분석을 하고 싶은 사람 혹은 데이터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HR 데이터 분석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정말 최적의 조건이네요. 데이터도 네. 많고 음, 문제도 찾아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환경이 있고 음, 그죠? 다들 그 두 개가 다 없잖아요. 음. 데이터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어서 하던 일만 해야 되고 대부분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텐데 맞아요. 되게 최적의 환경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야근도 지금 많아요. 아, 지금 야근이 조 과장이 많다. 일하고 있는 포지션에서 뭐 다른 사람들이 보통의 HR일 때 하는 업무도 병행하면서 하고 있나요, 지금? 지금 좋은 질문인데 지금 있는 조직은 정말 대학교 같아요. 제가 그 호칭이 리서치 펠로우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RF라고 부르는데 그럼 어딘지 다 알잖아요. 아니에요. 모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요? 네, 호칭만 이야기하면 모를 수도 있죠. 근데 대학교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대학교의 음. 교수님 같은 거 진짜.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러니까 교육 업무를 담당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님이 강의도 하고 컨텐츠도 만들고 논문도 쓰잖아요. 네네. 네. 그랑 비슷해. 교육도 여전히 하고 아, 컨텐츠도 만들고 연구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음. 연구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제 계열사에 전파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연의 여러 가지 HR 일을 업무 중에 동시에. 본연의 HR 업무 중에서는 교육에 좀 더 가깝고 교육 플러스 연구 활동이 좀 있다. 근데 그 연구 활동이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연구 활동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수랑 비슷하네요. 그죠? 어, 비슷하죠. 저는 정확하게 드디어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가라고 부를 수 있는 포지션에 일을 하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기도 한데 이제 약간 내가 나를 분석가라고 부를 수 있냐고 생각을 하면 조금 민망한 게 이 회사는 되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분석가라고 하기에는 직접 분석을 할 기회가 여력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김 팀장이랑 같이 일을 하는 것도 음,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태스크가 돌아가고 있고 데이터 분석을 내가 직접 하기에는 다른 데 시간을 써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김 팀장이 지난 방송에서도 그랬나요? 자기가 손발이 되고 있다고? 뭐 절대 그렇지 않은데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손과 발. 네. 네, 어쨌든 네. 그러니까 주로는 프로젝트 매니저와 같은 역할이고 그렇죠. PM 일을 같은 역할을 하는 만들고 거죠. 일을 주고 잘 음.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거군요. 물론 이제 분석을 할 줄 아니까 이제 김 팀장이랑 이야기를 나눌 때도 뭐 제가 아이디어를 더 내기도 하고 갖고 온 결과물을 검토할 때도 좀 그런 차원에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일에 좋은 점과 힘든 점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께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이제 좋은 커리어를 통해서 HR 데이터 분석 조직에 갔다. 물론 지금 제가 있는 회사와 똑같진 않겠지만 비슷한 상황에 처할 거라 생각을 해요. 재미있는 점 혹은 좋은 점은 데이터를 다룬다는 거죠, 당연히. 데이터를 다루고 뭐 엑셀은 뭐 늘 쓰는 거고 R이나 파이썬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리고 그걸 쓸 때 이제 예전에는 김 팀장 책을 옆에 이렇게 성서처럼 끼고 제가 코드가 기억이 안 나면 그걸 막 따라서 치고 그랬거든요. 근데 확실히 요즘에는 그냥 챗GPT 하나 띄워놓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코드 하나하나를 계속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지만 내가 대충의 흐름을 알고 있으니까 계속 챗GPT한테 물어보면서 코드를 짜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챗GPT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인가 보네요. 조 과장은. 네네네. 근데 제한이 걸려 있긴 해요. 회사 이름이나 회사 자료를 넣으면 막히고 500자 이상인가를 못 넣게 돼 있어요. 에잉? 그러니까 그 chat.openai.com인 주소를 쓰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도구를 쓰나 보네요. 아니요, 그걸 쓰고 있어요. 그걸 쓰고 있는데 공지사항으로 날라오더라고. 500자 이상 입력 막아놨다고. 그게 그렇게 어떻게 하는 회사들 막히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입력하면 안 되는 정보를 중간에서 한번 필터링을 해준다든가 그런 근데 식으로 하는 어떻게 것도 있다더라고요.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공지사항이 날라와서 500자 이상은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그리고 저는 주로 오케이. 대화로 이해했어. 대화를 많이 하니까. 네. 그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방법이 박 박사가 떠올랐나 보네요. 표정을 보니까. 뭐, 네. 네. 생각해보니까 아니, 뭐. 뭐 보안팀이 안에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충 알겠네. 예. 자, 그리고 제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서비스를 하나 다루고 있다고 했잖아요. 앱 서비스. 앱으로 된 서비스가 있는데 데이터를 다루는 게 일상이에요. 그래서 데일리 액티브 유저나 먼슬리 액티브 유저 같은 거 계속 보거든요. 그래서 오. 되게 재밌어요. 내가 담당하는 이 서비스의 가입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 서비스의 가입자가 얼마나 데이터를 나한테 주고 있는지 이런 거를 계속 봐요. 아침에 일어나면 보고, 출근해서 뭐 보고. 전날 TV 시청률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겠네. 비슷해. 예. 근데 이제 그 그런 서비스를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 고객이 누구예요? 직원들이 이용을 하는 거죠. 직원들이 사용하는 좀, 서비스를 네. 관리한다. 회사 일이라서 자세히 밝힐 수는 없는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설문 같은 데 응답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저는 계속 분석을 하는 거고. 근데 아무래도 자발적인 거다 보니까 데이터가 잘 모이지 않아서 그게 되게 중요한 저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에 대한 경험이 좀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이라는 걸 실제로 자기가 업무로 잡혀있지 않으면 익숙해지기도 그게 뭐 공부했다고 몸에 남지도 않는데 맞아요. 어쨌든 하루 종일 해야 되는 무언가여야 그게 머릿속에 계속 돌고 왜 뭐더라 업무 근육이라 그랬나? 그런 계속하는 일들 때문에 생기는 약간 잔근육 같은 개념이 있었는데 그런 게 돼야 이제 자기의 좀 체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런 과정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맞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업무하다가 갑자기 데이터를 만지려고 하면 이게 그 근육으로 내가 전환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그쵸. 영어 쓰려고 바꾸는 것 같은 느낌이겠지. 그치. 기어를 바꿔 끼우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은 뭐 늘 데이터를 만지니까 그런 게 상시화되어 있다는 점이 좋은 점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이제 데이터 분석 조직에 가시면 데이터 분석만 알면 일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서버와 뭐 어떤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연동의 관계와 그리고 뭐 새로운 계약을 통해 그거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둘러싼 조직 구성과 파이프라인과 그러니까 법적인 이슈와 회사의 방침과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계와 알만 알고 데이터 분석 조직에 가면 내가 드리는 시간에 되게 많은 부분이 시스템에 대한 걸 다뤄야 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밖에서 뭐 어떻게 익힐 방법이 없죠. 조직 익힐 내부에서 방법이 경험해보지 없어요. 않으면. 그쵸? 부딪혀야 돼요, 결국은. 박 박사가 이제 표정이 약간 드디어 그걸 마주하고 있구만 약간 그런 표정으로 날 쳐다보고 있는데. 그게 실체지. 그게 실체지. 아니 그리고 그 얘기를 한번 언제더라? 데이터 엔지니어 로드맵이었나? 그거 다룰 때 얘기를 했었어요. 네. 맨 밑에 카테고리에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카테고리가 있어갖고 이걸 현실적으로 쓰냐라고 김 팀장이 물어본 적이 있는데 모르면 일을 못할 거리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제가 그때도. 맞아요. 정확해요. 모르면 일을 못하게 그러니까 돼요. 모를 수 있어. 그리고 모른다고 모든 팀의 일이 안 돌아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조 과장은 또 대기업이니까 그걸 좀 지켜야 되고 신경 써야 되는 조직, 그게 더 중요한 조직이고 그게 아닌 조직이라도 할지언정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엔 알아야 되는 그런 범위의 일이고 그리고 데이터를 특히나 이제 조 과장이 얘기하시는 걸로 미루어 보아 아마 분석용 데이터의 인터페이스나 도구 제공이 회사나 팀 차원에서 이루어져 있는 상태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더 시스템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개념들을 알아야만 된다 같은 접근이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말씀하셨나요? 약간 되게 제가 느끼기에는 스타트업 데이터 분석가 같은 포지션에 경험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동의합니다. 약간 제가 앱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스타트업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보통 그거를 그러니까 큰 경우로 넘어가면 데이터 엔지니어, 그 다음에 뭐 인프라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있어서 데이터 분석가는 실제로는 웹 서비스 쪽 코드는 모르고 그쪽 데이터도 모르고 아마 분석용 DB로 넘겨서 분석가가 볼 수 있게 만들어준 환경에서만 데이터를 본다거나 하는 상황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분석가라고 딱 앉혀놓은 다음에 앱 서비스 딸랑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가 앱 서비스용 DB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걔를 분석용 DB 넘기는 인프라도 뭔지 알아야 되고 분석용 DB 인프라에서도 자기가 데이터를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직접 해야 될 테니까 보통 그 단계에서 주니어 때 많이 힘들어하거나 결국에는 그 고도화를 못 이뤄내거나 아니면 허덕이고 있다가 회사가 감사하게도 좋아져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거나 같은 상태가 되더라고요. 맞아, 맞아. 네. 어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뒤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버가 있고 그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쏴주는 데이터로 제가 볼 수 있는 대시보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로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대시보드만으로는 어떤 의사결정이나 뭐 분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로 데이터를 추출해서 분석을 하겠죠. 예, 그래서 그거는 개인정보도 포함하기 때문에 저나 일부 사람들만 권한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서버단이나 데이터베이스단은 도와주시는 그 협력사 분이 계시죠. 협업을 하고 있는 계열사가 있죠. 네. 워낙 이제 큰 기업 그룹이다 보니까 IT 담당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DB에서 로 데이터 뽑아서 R로 분석하는 환경이라는 거잖아요. HR 부서인데. 그렇죠. DB에서 직접 뽑는 건 아니지만 한번 정제 처리된 다른 데서 뽑는 거긴 하지만 뭐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네요. 보통은 그냥 대시보드 마우스로 클릭하는 정도만 해도 그죠? 훌륭하다고 생각할 법도 한데 아예 조 과장은 그 밑에 것까지 다 살펴보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대시보드에서 로 데이터 뽑아내다가 이렇게는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추가로 요청하기도 해요. 로 데이터 뽑을 때 어떤 컬럼을 추가시켜 주시고 어떤 컬럼과 어떤 컬럼은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 내가 보니까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 봐 주시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해요. 분석가와 엔지니어가 하는 대화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엔지니어를 담당하는 집단이 있는 거고 저는 이제 분석 업무를 하는 거고. 근데 제가 분석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냥 이제 데이터 분석 태스크 매니저 뭐 이런 데 좀 더 가까운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막 분석을 하고 이제 통계적인 어떤 그 해석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김 팀장과 같은 전문가들과 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약간 어떻게 들리냐면 조 과장님은 데이터 분석가가 맞고 김 팀장님은 데이터 과학자로 협업하는 느낌이긴 해요. 과학자. 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그거에 그것도 말이 되는 표현이네요. 뭐 그 둘의 경계를 어떻게 나눌 거냐 갖다가 할 얘기가 있다면 한참 많겠지만 그거랑 별개로 그러니까 지금 단어로 비유를 해보자면 저의 인상이에요.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고 주어진 대시보드로 논의를 하는 사람이 분석가. 거기서 데이터 뽑은 다음에 뭔가 추가적인 그러니까 커스텀적인 무언가를 한다면 과학자처럼 느껴지긴 하거든요. 저한테는. 네.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제공된 대시보드에서 이미 뭐라 그래야 돼? 엔지니어랑 협업을 할 때 만약에 저라면 아예 다 까서 내놓으라고 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해달라고 할 텐데 그게 편하지. 그럼요. 다 아는데 뭐 그게 아닌 상태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면 약간 아마 조금 지나면 조 과장이 깝깝해서 그렇게 하겠죠. 바로 아래에서 DB 연동해가지고 바로 추출할 수 있게끔 세팅할 수도 있죠. 그리고 아래 친화적인 회사 환경이에요. 신기하게. 그래요? 박 박사가 있던 회사에서 저희 쪽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한 분이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R로 대시보드 만드셔가지고 샤이니로 대시보드 만드셔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 분석을 한번 하셨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있는 팀으로 합류한 두 분의 뉴 멤버들도 다 R 사용자예요. 진짜? 그분들 전공이 뭐예요 혹시? 그분들 전공은 심리학과도 계시고 그지. 네, 인사 쪽 전공도 계시고. 그러니까 HR 부서니까. 네네. 근데 그분들은 다 R을 쓰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학계 베이스로 그러니까 사회학과랑 학계 베이스로 세게 있으신 분들은 R이 좀 더 익숙하신 것 같고 사회과학 베이스 분들이 사회과학 베이스 분들이 그리고 경영이거나 아니면은 학사 레벨에서 끝났거나 정도라면 파이썬이 좀 더 많은 것 같고 이런 느낌이긴 한 것 같아요. 경영 정보 이런 데는 파이썬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뭐 딥러닝도 해야 되고 뭐 그렇죠. 다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럼 그게 반가웠겠네요. 조 과장은 R 사용자도 있어서. 신기했어요. 되게 반가웠어요. 그래서 알고 간 건 아니었는데 그런 문화가 있는 걸. 그리고 R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있고 이제 배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김 팀장의 성서를 좀 나눠드리고 그랬죠. 다 알더라고 그 책을. 그래서 뭐 그래요? 사인 받을 수 없냐 그래서 김 팀장 한번 이제 제가 있는 회사에 놀러 오면 사인해줄 책들이 좀 있을 겁니다. 아, 다음번 방문 때 스케줄이 예약돼 네네. 있군요. 네네.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그 박 박사가 고맙게도 분석가가 맞다라고 해줬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분석가를 꿈꾸고 있다면 지금 막 R을 더 깊이 있게 파거나 통계를 막 깊이 있게 파거나 그런 때는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냥 그럼 뭘 파야 돼요? 컴퓨터. 컴퓨터를 파? 컴파일러. 컴파일러 수학 파고 공부해야지. 네, 컴파일러도 파고 기계어도 파시고 좀 그래야 되는데 이진법도 좀 파시고 자료구조. 자료구조 괜찮다. 뭘 파셔야 되냐면 약을 잘 파셔야 돼요. 진짜. 상상의 나래. 네, 그러니까 정확해요.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이 데이터로 진짜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따박따박 김 팀장 책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막 더 많은 거를 팔려고 하기보다는 사례를 많이 보세요. 내가 이 데이터로 뭘 할 수 있을까? 그 아이디어만 있으면 분석가가 도와주거나 챗GPT가 방법을 알려주거나 할 수 있거든요. 기획력이 중요하다는 얘기 하시는 거죠? 네, 이제 데이터 분석가한테는 기획력이 중요해요. 근데 그 기획력이 만들어질 수 있으려면 그 밑바탕에 코딩과 방법론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느 정도의 수준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네. 어느 정도 다 할 줄 아니까 그 다음으로 기획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은 그거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 팀장 책 정도까지만 알면 돼요. 제 생각에는. 그건 너무 초보 수준인데? 아니야. 그 정도만 알면 돼. 내 생각에는 그래. 거기에 HR 도메인 지식이 어느 정도 쌓이면 저는 그 정도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을 그게 왜 분석가라고 챗GPT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챗GPT도 그렇고 이제는 인프라 환경이 너무 잘 갖춰졌어. 그래서 예전에 그 데이터 분석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랬지만 데이터 분석가의 붐이 오기 전에 이미 환경이 너무 잘 갖춰진 때가 빨리 와버린 거예요. 챗GPT 포함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분석할 그럴 환경이라면 필요가 어떤 환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워크데이나 뭐 SAP 석세스팩터즈처럼 우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그러니까 그때그때 뽑아내거나 기술 통계를 할 수 있는 시스템, 퀄트릭스라는 설문 시스템 이런 것들이 내 손에 다 쥐어지니까 굳이 이제 저처럼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 보고서를 쓰고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HR 쪽에서의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이라면 아이디어가 많은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분석이 자동화됐다는 거죠? 내가 맞아요. 코드를 안 짜도 될 정도로 그래서 코드 짜는데 매일 필요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동화라는 단어보다는 약간 도구화? 도구화 좋아. 좋다. 도구화. 마우스 클릭처럼 돼버린 거죠 이게. 코드를 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노코드 툴인 거잖아요. 거기에 분석할 때 쓰는 너무 도구가. 스트레스 받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막 분석 통계 공부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셔라.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머신러닝에서 뭐 의사결정 모델 같은 거 의사결정 나무 같은 거 만들었는데 내가 해석이 안 돼. 그럼 옛날 같으면 내가 이걸 이해하려고 막 책 보고 인터넷 뒤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챗GPT한테 의사결정 나무 나한테 설명해줘 그러면 끝나거든. 내 얘기는 그런 거예요. 막 그런 걸 하나하나 일일이 찾으려고 고민하기보다는 빨리빨리 도구화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업무에 성과를 내야 되는 옛날 같으면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혹은 혼자 분석한다고 막 코드 짜고 있어도 봐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는 또 지나간 것 같아요. 금세. 왜? 이거는 조과장이 있는 조직과 같은 그런 환경이 있다면 이라는 전제에서 그죠? 근데 그 이 정도의 환경이 인프라가 만들어진 그런 대기업이라면 이런 각 개별 방법론에 이렇게 깊이 매진하기보다는 일을 기획하고 만들어 나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나는 꽤 빨리 퍼질 거라고 생각해요. 한 2, 3년 더 작은 내로 기업이라도 2, 3년 내로 다 퍼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세스팩터나 워크데이처럼 비싸고 큰 글로벌 기업의 솔루션 아니더라도 국내에도 스타트업 수준에서 이런 HR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쓰는 대기업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 더 아이디어 싸움이 되어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좀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 데이터 분석가,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막 인턴 해보고 데이터 분석 한번 해볼게요. 약간 이럴 때의 상황과 그게 벌써 8년, 10년 전이니까 지금과 비교를 좀 해보자면 지금은 이미 데이터 분석용 인프라가 따로 있는 것도 당연하고 일정 이상 자유도 있는 대시보드가 붙어 있어서 그걸로 데이터를 우선 차트로 볼 수 있는 환경인 상태로 시작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듣기에는. 맞아요. 그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는 것도 사실 바쁘고 큰일이다. 라는 느낌이긴 한 저는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생각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툴을 잘 쓰려면 그 원자료가 어떻게 생겼고 이게 어떻게 가공되는지 그 과정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과장이 그거를 잘 쓸 수 있는 거는,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거는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것부터 직접 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쓰는 것도 잘 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시보드 잘 갖춰놓은 조직들 보면은 결국에는 단순 반복 작업을 하시지 그 툴을 이용해서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굴해낸다거나 아니면 이전에 없었던 방법론을 추가해 본다던가 뭐 이런 식의 일들은 잘 안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대시보드가 사람들의 사고를 제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보여주는 곳 안에서만 분석을 하게 되고 그 외에 뭔가를 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저는 두 가지, 그러니까 역량이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지 않나. 대시보드만 잘 다루는 그런 구위 방식의 툴만 잘 다루는 능력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뭐 태블로나 파워 BI 같은 툴들도 되게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근데 오래됐죠, 그거 이제. 잘 쓴다고 하시는 분들 분석 결과물 보면 뭐 그냥 기술 통계 분석인 거거든요. 거기서 어떤 고도화된 뭐 모델링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니까 결국엔 그 작업만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더 발전이 있지는 않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쓸 줄 알고 파이썬이나 R도 쓸 줄 아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연동해서 더 재밌는 것들 하시는 것 같고. 그런 툴이 아무리 발달해도 데이터 보는 눈은 익힐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도 드는 거죠. 저는 거기에는 100% 동의합니다. 박 조금 박사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표정이. 그러니까 지금 이 논의는 그 전에 퓨셔방님 나왔을 때 딥러닝 공부하는데 수학이 얼마나 필요하냐, 데이터 과학이랑 데이터 분석할 때 수학이 얼마나 필요하냐 같은 논의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추상화 레벨이 좀 그건 달라졌을 다른 것 뿐이지. 같은데. 왜 자,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중지. 그래, 여기서 이거 중지. 논의하지 말고. 자, 이거 여기 논의하지 말고. 오케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업무 환경의 변화에 대한 관점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네네. 뭐 우선 네네. 도구를 바라볼 때 그 도구에서 얻는 이제 뭐라 그래야 돼? 다음 단계나 작업물에 대한 감각이 다를 수 있죠. 그건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힘든 점도 있어요. 힘든 점도 똑같이 데이터를 다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과장이 데이터를 지금 있는 다룬다는 조직에 게 힘들다고? 네. 왜냐하면 내가 서비스를 담당한다 그랬잖아요. 네. 서비스의 DAU나 MAU 같은 게 나의 성과 지표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평가당한다. 본연의 HR은 이렇게 업무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가? 그죠? 보통 썰 잘 푸는 사람이 이기죠. 예를 들면 내가 인사제도를 기획했어. 그거 잘했는지 못했는지 어떻게 평가할 겁니까? 윗분이 보고 잘했네 이러면 되는 거야. PT를 잘하면 되지. 직원들이 좋아하던데? 끝. 이게 약간 그 안면타당도 같은 느낌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게. 그래요. 그런 느낌으로 들어온다고. 보시기에 좋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리고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그걸 평가받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내가 어쩌다 이런 일이 있는 거지. 근데 내가 데이터를 다루고 서비스를 다루니까 매일매일 누군가 나를 평가할 수 있어. 물론 매일매일 그렇게 하진 않지만 이게 되게 하나의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뭔가 쪽지 시험 맨날 보는 기분이구나. 쪽지 시험 맨날 보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죠. 뭐 유튜브 조회수를 매일매일 내가 보는 거지. 몇 개나 올랐나. 아니면 내가 그러니까 주식 종목 하나 사놓고 그치 올라가나 내려가나 보는 것 같은. 그런 거야. 근데 이 주식은 폐장하지도 않아. 계속 볼 수 있어. 팔 수도 없는 종목이고. 팔 수도 없지. 내가 담당하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고 데이터가 잘 안 모이니까 이게 또 되게 스트레스예요. 아까 박 박사가 스타트업의 마음으로 일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딱 그래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 특히 데이터를 다뤄서 그걸로 뭔가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내거나 그걸로 돈을 버는 회사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한 어떤 활동이잖아요.
엄밀히 잘 따지면 안 고객을 모여. 네, 이겠죠? 예. 고객이 잘 안 모여. 데이터도 잘 안 모여. 그리고 데이터의 질을 올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게 제일 어렵죠. 너무 진짜 많은 걸 어려워요. 뜯어 고쳐야 겨우 조금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 자발적으로 모이기 같은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물론 자발적이지 않게 모은다고 데이터의 질이 올라가느냐 그건 다른 문제지만 지금 데이터의 양을 늘리기도 질을 올리기도 쉽지 않은 건 공감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뭐가 있냐면 데이터의 질을 올리려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설계를 조금 복잡하거나 어렵게 바꾸잖아요. 그럼 또 고객이 떨어져 떨어지지. 나가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딜레마인 거야. 귀찮게 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뭔가 프로모션을 강하게 걸거나 그럴 수 있는 환경도 또 아니란 말이에요. 회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정말 스타트업 서비스를 한다면 투자를 받아가지고 선물 빵빵 때리고 할 텐데 그게 아니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프로모션에 길들이면 또 프로모션 안 해주면 안 쓰죠 또. 맞아요. 그리고 프로모션 하면 어뷰징이 생기잖아요. 체리피커. 네. 그래서 이런 세상에 살고 있구나. 스타트업의 CEO 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든 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까 제가 있는 회사가 되게 데이터에 친화적이고 데이터 리터러시가 있는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 문해력이 있는 환경, 사람도 그렇고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걸 굉장히 많이 해봤어. 이미 다 해봤다. 너무 많이 해봤어. 할 거 다 이미 해봤다. 다 했어. 이미 다 했어. 그래서 새로운 걸 뭔가 찾아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뭔가 그런 뭐지? 새로운 기법 아니면은 새로운 방법론 아니면 새로운 인사이트가 있는 결과물 약간 이런 걸 찾아야 되는군요. 근데 없어 그런 게 잘. 왜냐하면 원래 잘 없죠. 원래도 잘 없는데 수년 전부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분석을 해왔던 회사니까 뭐 예를 들면 텍스트가 뭐였어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 빈도 분석, 네트워크 분석, 감정 분석, 뭐 TF-IDF, 토익 모델링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쭉쭉쭉. 근데 이런 거를 이미 다 해본 거지. 그래서 내가 작년 거, 재작년 거 보고서 찾아보면 다 있어 그게. 그래가지고 뭔가 새로운 새로울 게 없다. 인사이트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것도 어려운 점 중에 하나예요. 그럴 수 있겠다. 되려 잘 돼 있어서 더 나은 걸 만들기 어렵다. 맞습니다.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있는 경우는 약간 잘 안 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와가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별게 아닌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는 당연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제가 하면 된다라고 해서 해보니까 우와가 되는 것들을 좀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그 반대 상황이구나 라는 느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중요한 게 내가 모으고 있는 데이터 그 자체 이 셀프 그것만 분석하는 걸로는 완전히 한계가 있고 이미 나올 수 있는 인사이트를 다 나왔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랑 연계해서 뭔가 다른 컨텍스트랑 연계해서 이렇게 조합하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요리조리 끼워 맞춰보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상황이에요. 우리 걸로만은 안 되니 맞아요. 할 거 다 해봤으니 다른 걸 끌어다 써보자. 네네. 그래서 새로운 서베이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환경에 있어서 지금 제가 있는 환경에서는 진짜 스타트업의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 요즘에 이제 흔히 쓰는 표현으로 중꺽마라 그러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내가 서비스의 고객이 많이 늘어나지 않아도 열심히 고객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 이거만큼은 지금 제가 있는 상황이 되게 독특한 것 같은데 저는 HR 데이터를 분석하는 업무를 매니징하고 담당하고 있지만 유저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카카오 이모티콘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막 이런다니까. 직원분들한테 앱을 쓰라고 네네네. 홍보 활동으로서 이런 걸 뭐 그로스 해킹이라고 양성환님이 이제 많이 표현하기도 하는데 내가 이제 이걸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장시키려고 마케팅 활동도 하다 보니까 이건 진짜 스타트업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요즘에. 근데 되게 좋은 고민인 것 같아요. 이게 데이터 그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가 유입되는 경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유저들이 더 유용하게 이 서비스를 쓰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양질의 데이터가 보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니까 점점 관심의 어떤 영역도 범위도 넓어지고 그 경험이 풍부해지는 그런 느낌의 업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민이 많다. 네.
행복한 고민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컴백을 하면서 2개 에피소드에 걸쳐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제 제가 HR 애널리틱스를 더 해보고 싶어서 결국은 10몇 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이직을 하게 됐고, 이제 이직을 하는 곳에서도 다들 데이터에 관심이 있고 데이터를 잘 하시니까 오셔서도 그런 걸 할 태스크가 많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2군데는 그런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었고, 마지막으로 이직한 현재 직장에서 이제 드디어 HR 데이터 제가 관심이 있던 업무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인프라적인 측면, 그리고 회사의 어떤 인적 자원의 측면,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에 있어서 HR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최적의 환경이다. 뭐 제 포지션만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뭐 저희 회사가 200여 명이 넘는데 모두가 다 저 같은 일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되게 특정한 포지션만 이런 데이터를 만지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HR 데이터 분석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환경이다. 재미있는 점 혹은 좋은 점은 데이터를 다룬다는 거, 그리고 일상적으로 데이터를 다루면서 내가 중요한 보고서를 많이 쓰고 데이터에 대한 경험이 점점 늘어간다는 게 재미있는 점, 좋은 점이고, 힘든 점 역시 데이터를 다룬다는 거. 제가 서비스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런 데일리 액티브 유저, 뭐 먼슬리 액티브 유저 같은 걸 보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힘든 점이다. 양질의 데이터를 얻기 어렵다. 데이터로 새로운 것을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외부 사례들도 많이 찾아보고 있고, 김 팀장이랑도 같이 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컴백 토크 2화에 걸쳐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김 팀장 혹시 궁금한 거 있었나요? 네, 우선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이 HR이라는 키워드에 관심이 있으셔서 그죠? 들으실 네. 테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조과장이 하는 이런 업무가, 또 이런 업무 환경이 굉장히 데이터를 다루면서 HR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되게 최적의 환경 같은데, 들어보니 이게 다른 조직들도 그러한가? 그러니까 조과장 있는 고기 말고 다른 회사라든지 그런 곳에서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조과장이 굉장히 특수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해요. 그래서 음, 만약에 앞으로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어, 보통 이런 일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 음. 그죠? 아니면 우리만 좀 특이하게 이러고 있어요 라든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일단 특수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 이런 특수한 특수한 상황이, 상황이다. 이런 특수한 상황이 다른 회사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구별하면 되냐면, 이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회사 내에서 잡을 이동하실 때 그 이동하는 곳에 리더나 담당자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네. 담당자가 오셔서 새롭게 한번 HR 데이터 분석을 해보세요 라고 응. 한다면 잘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가서도. 아, 뭔가 당장 해야 되는 부서 업무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런 건 라는 거죠. 아닌데 기회가 열려 있으니 어, 오셔서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라고 한다면, 뭘 기존의 시킬지 모르고 찾는다, 사람을. 기존의 레거시를 이길 수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 공감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엔지니어도 비슷하거든요. 개발자 음, 쪽에서도 원래 루틴한 개발 업무라는 건 당연히 있고, 근데 이제 오셔서 새로운 일 이런 것들 해보실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고 한들 비슷한 맥락으로 원래 하던 일 바빠서 새로운 일 벌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거나, 새로운 일 벌리는 거에 대한 설득을 내가 해야 되거나 인 맞아요. 상황인 것 같아. 네. 설득도 내가 그러니까 하고 그 일도 내가 하고 하던 일도 내가 하고. 그렇지. 그리고 어. 그게 우연찮게 좋은 기회로 그런 어떤 역할이 공식화됐다 쳐도 시선이 어떠냐면 얼마나 잘하나 보자라는 시선으로 갈 확률이 좀 높다. 음, 다른 거 바빠 죽겠는데 음, 뭐 저 고집 부려서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약간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겠죠. 네. 그래? 한번 가져와 음. 봐라는 음, 음. 환경이 될 확률이 높다. 그걸 뚫고 나가야 되는 거군요. 물론 실력 있는 분들은 음. 그걸 뚫고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환경 자체가 조금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 쉽지 않다. 음, 그러면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 그러니까 HR 데이터 분석을 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모두 나와 같은 환경에서 일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조 과장은?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런 환경을 어, 여러분이 선별할 수는 있어요. 들어보고 아, 그 포지션에 대해서 들어보고
그 업무가 그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이미 지정돼 있고 그 그걸 잘 봐야 조직, 된다는 거죠, 가기 그쵸. 전에. 그 조직에서도 음, 그 업무가 루틴하게 돌아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조가정 회사 가셔도 말고 할 다른 회사 역할이 중에 있어요. 그런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어, HR 분석에 포커싱을 두고 일하는 분들? 최근에 우리 회사로 온 그 멤버들이 네.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제 신규로 온 경력직 분들이 있던 회사는 다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 여러분이 이름만 들면 아는 큰 회사들은 몇 개는 제가 알기로 전격적으로 그걸 하고 있어요. 좀 음. 작정하고 투자해서 네, 팀을 작정하고 투자를 하고 꾸려가지고. 있어요.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근데 환경이 이제 만들어지고는 있는 거네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아, 포지션의 그렇군요. 개수에 비해서 HR 담당자는 굉장히 많고, 그죠? 전체에 비해서는 되게 적지만. 예. 그리고 김 네. 팀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HR 네. 데이터 분석까지 하고 싶어 하는 HR 담당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음, 그 풀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채용이나 평가나 보상이나 뭐 교육 업무를 하면서 HR 분석의 분석까지. 역량을 나의 무기로 갖고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꽤 있는데, 음, 내가 HR 데이터 분석을 업으로 삼아서 여기에서 한번 몸담아 볼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아, 않아요, 생각보다는. 오히려 입지를 좁히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너무 그냥 뾰족해져가지고. 본인의 업무에서 HR 데이터 분석을 무기처럼 갖고 있는 게 내가 보기엔 안전하고, 나중에 음. 이제 리더가 되거나 임원이 되거나 이렇게 쭉쭉쭉쭉 상위 커리어로 가긴 나아요. 뭐 사실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그런 측면이 있긴 하죠. 무슨 일을 하든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일반 그쵸? 역량에 가깝잖아요. 근데 음, HR 쪽에 워낙 안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음. 이름을 만들어낸 측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음. 예전에 브런치에도 그런 글을 썼는데, HR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이 커리어를 쌓아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팀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물론 HR 부서에. 팀장이 안 되고 그냥 계속 프로페셔널 트랙으로 갈 수도 있지만, 결국 매니지리얼 트랙으로 여러분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팀장님이 됐는데, 팀장님이라면 부서의 전체적인 업무를 다 다 알아야지. 파악하고 그거를 음. 매니징할 수 있어야 되는데, 휴먼 스킬도 필요하고, 팀장님이 막 분석만 하고 있어. 야, 분석이 제일 좋아. 이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음. 결국에 어느 정도 시점이 오면 HR 데이터 분석을 좋아하는 여러분이라고 할지라도 HR 리더가 되기에 필요한 역량은 조금 달라진다. 음.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물론 팀장의 역할을 하면서도 분석가의 역량을 갖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죠. 음. 너무너무 좋죠.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네요. 네. 박 박사는 궁금한 거 있었나요? 혹시 방송 들으면서? 아니요. 저 되게 고개 끄덕이면서 얘기 듣고 이제 그 음, 얘기를 하시는 대로 '아 이렇겠구나. 저렇겠구나.' 좀 그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되게 음, 재밌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박 박사는 또 같은 계열사에 있었던 터라 이제 제가 말하는 걸 되게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조직 있죠. 문화가 네. 비슷해서. 조직 조직 문화가 문화에 대한 비슷해서. 어. 배경이 좀 더 있었으니까 오히려 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약간 저는 오늘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박 박사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저를 바라보지 않았나 싶어요. 아, 저 형이 이제 드디어 저런 역할에 가서 우리가 그동안 방송에서 나누던 많은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겠군, 이런 생각을 하고 듣지 음. 않았나. 얘기할 때마다 에피소드 한 개 소개할 수 있겠다라는 어, 생각이. 실사례들을 꺼낼 수 어, 있겠다. 아니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말한 에피소드는 우리 에피소드 중에 이제 조 과장이 와서 얘기를 하면 그거 여기에서 얘기했어요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앞에 좀 쌓여 있지 않나. 예. 라는 생각이 좀 레퍼런스를 꺼낼 드네요. 수 있다. 예, 예. 그거의 그렇겠네요. 디테일한 얘기는 뭐 아니면 디테일한 뭘 얘기를 봐라. 다음에 보시죠라든지, 예. 어. 그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게요. 데이터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아까 이야기했던 피셔방님 나오셨던 에피소드도 그렇고 우리가 좀 더 이야기 나눌 것들이 풍부해지는 느낌이 있네요. 저도 회사의 어떤 대회비 같은 걸 공개하지 않고 좀 안전한 선에서 제가 하고 있는 경험들 여러분께 나눠드릴 수 있도록 에피소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대되네요. 네. 방송 마치면서 이제 소감 간단하게 들어보고 끝내도록 할까요? 김 팀장님. 네, 우선 저는 조 과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 업무를 한다는 게 한편으로는 반갑고, 왜냐면 네. 항상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렇죠. 그죠? 계속 하고 싶어 했고 그런 조직들만 찾아다녔던 건데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그런 맞춤한 조직을 드디어 찾았다니 한편으로는 기쁘고, 네, 한편으로는 좀 측은하고 고생길이 너무 훤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네. 네. 그래도 좀 더 이제 실체에 다가가서 직접 일을 하는 거니까
네, 훨씬 많이 공부도 될 거고 또 우리 방송에서 이야기 나눌 것들도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옆에서 저는 항상 이제 조 과장이 하는 일도 그렇고 박 박사가 하는 일도 그렇고 건너 들으면서 많이 배우게 되는데 같이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죠? 네, 저한테도 좀 간접적으로 공부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조금 더 본격적인 HR 데이터 분석의 세계로 조 과장이 들어간 것이 반갑고 그래서 아마 청취자분들도 되게 반기지 않을까 싶어요. 저 HR 관련된 콘텐츠 우리 항상 인기 많잖아요. 네, 그게 좀 더 탄탄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 들으시면서 조 과장한테 좀 구체적으로 다뤄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네,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 과장이 또 공부할 겸 해서 준비해서 또 얘기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서베이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돌리는데 좋은 서베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제가 서비스 자료도 있다 보니까. 또 제가 그러면 심리학 전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 팀장도 할 얘기가 많을 거고 네. 저는 이제 현업에서 서베이를 만들고 돌리는 입장이니까 어떤 그런 미묘한 서베이의 구성과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것도 재밌는 에피소드 되겠네요. 설문지 만드는 과정에 네네. 대한 이야기? 그런 네. 것도 얘기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박 박사도 소감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네. 뭐 아까 얘기하셨던 것 때문에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나서 그냥 그 생각난 걸 좀 공유를 드리면 하나는 지금 데이터를 서비스를 돌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 데이터의 양도 질도 올리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해 주신 게 생각이 나요. 근데 이제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실제로 올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그 상태를 받아들인 채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어떠한가? 좋은 아이디어다. 네, 그게 이런 거잖아요. 내가 뭐가 있을까? 뭐 사용자래.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내 방의 청소 상태가 98%가 돼야지 내가 공부 시작하겠어. 같은 느낌으로 청소를 하지만 98%는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없고 약간 이런 게 있기도 하잖아요. 약간 그쵸. 그런 느낌으로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여서 얘를 활용할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뭐 좀 더 아이디어를 보태보자면 지금 데이터가 전체의 사람들의 어느 위치에 있는 건지 정도만 파악하고 그걸로 활용하는 정도가 되면 오히려 써먹는 상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이게 보통 데이터가 제공되는 사람들은 양극단의 의견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여기 데이터는 나머지 사람들을 모두 대변해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 양극단이니까 나머지는 가운데라고 치고 양극단이 이거야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거를 그렇게 평가할 검증 방법 정도를 찾는다면 이제 이미 데이터를 쓸모 있는 상태가 됐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족한 데이터로 해볼 수 있는 방법론이 또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희 에이전트 베이스드 모델링을 HR에 했던 그 방송을 저희가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론이 아마 지금 데이터를 갖고 아웃풋이 뭐기를 기대한다라는 게 정해진다면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같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소감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박 박사의 관점과 같은 이야기를 주시는 내부의 담당자분이 계시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했는데도 모여 있는 그러니까 유저가 이만큼이다. 그러면 더 늘릴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이게 이제 실제 데이터인 거야. 이게 가용 가능한 유저인 거야라고 말씀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박 박사의 정확한 지금 이야기처럼 유저를 늘리려고 하지 말고 이 데이터와 이 유저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더 좋은 방법론이다라는 말씀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박 박사의 이야기도 되게 많이 와닿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 들었는데 조금 샘플의 대표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 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석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모든 데이터 분석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거는 그 데이터의 개수가 적어도 그죠? 표본이 적어도 대표성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추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가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고 비어있는 구간은 뭔지 그런 것을 조금 연구해서 정교화하는 방식으로 양을 늘리기보다는
그런 쪽의 고민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집단과 표본의 대표성도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 주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한번 다뤘을 텐데. 아무튼 네. 네. 뭐 안 다뤘겠어요 우리가. 김 팀장이 했을 거야 아마. 다뤘으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옛날에 한번 다뤘던 것 같긴 한데. 그치. 뭐 옛날에 통계 기초 이런 거 할 때 했을 거야 아마. 맞아요. 그때 그 HR 데이터 그 사람은 어떻게 뭐 분석하는가, 뭐 사람 데이터는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시리즈에서 맞아. 그때 조금 다뤘던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 네. 우리의 방송에 새로운 건 없으니까 잘 재조합하고 이렇게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 나가면서.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드는 아이디어가 네. 이제 조 과장이 처음 우리 방송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포지션이 진짜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진짜로 데이터를 직접 다루진 않았을 때 저와 박 박사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질문을 하던 그런 관점이었으니까 그거를 같이 들어보면서 조 과장 업무에 녹일 방법을 고민한다든가 그런 식의 방송 포맷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생각입니다. 왜 리액션 방송 하듯이. 네네네. 리액션 방송 우리 거 틀어놓고 그것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주 방송을 날로 먹으려고 하는구만. 네,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면서 업데이트도 해주고 그런 거죠. 그거 편집이 훨씬 많이 걸려. 야, 그게 더 힘들어. 훨씬 그래요? 힘든 거야 그게. 그럼 하지 맙시다. 뭐야? 그럼 내가 해야 되잖아 그 편집 안 해. 전참시처럼 하자는 얘기 같은데 지금. 그런 거죠. 너가 하세요, 그냥 너가. 아니에요.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네, 조명이나 잘 조절하시고. 저희 그러면 마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저희 데이톨릭은 이제 3인 체제로 더 재미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